자, 경제 관련된 뉴스 좀 해볼게요. 반도체 재고율이 265%다. 네, 반도체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로 지난 1997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5년 10개월 만인데요.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재고율 상승으로 전체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미국이 저렇게 지네 나라에 쓰는 반도체만 유통시키고, 제일 큰 수요인 중국에 보내는 거 못 보내게 억지로 눌러놓고 있어서 재고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후련하게 박앤세일 해버려요. 지금 있는 거 재고 처리 차원에서 전부 다 1+1 해가지고 쫙 풀어버려, 전 세계에다가. 재고로. 그러면 됩니다. 어차피 미국이 그러면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갖고 니네 보조금 만져? 됐어! 그 보조금 필요 없어. 돈 벌면 도로 75% 토해내라는 보조금이 무슨 개뿔이나 보조금이야. 벌어서 이득으로 보조금 나오고 75% 도로 토해내고 니네들 복지 뭐 한다는 이유로 그쪽 미국 노동자들 복지 위해서 수억 달러 털어내고 나면, 그럼 우리 돈 들여서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서 니들 좋을 일만 시키라고 우리가 미국을 들어가? 우리 안 만들면 니들이 만들 자신, 그럼 니들이 만들어서 써. 우리는 다른 데다 거래할 테니까. 라고 배짱 튕겨야 돼요. 그런 배짱이 있나? 있어야 돼. 기업은 살아야 되잖아. 윤석열은 없어요. 윤석열은 없지. 그런 배짱이 하지만 있어. 이재용은 보여야 됩니다, 이제는. 응? 이 재고율이 이만큼 올라온 거는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안 내리고 시장에 물건을 안 풀기 때문이에요. 아니, 뭐 국가가 재고율을 올리라 그랬어? 기업이 판단해서 팔면 됩니다. 근데 그 손해를 보기 싫어서 안 내놓는 거예요. 왜? 저거를 풀어버리면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도 삼성은 유리합니다. 왜? 이 치킨 게임을 하면 분명히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제일 큰 타격을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놈들이 못 풀게 하는 거예요. 풀어갖고 마이크론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뉴욕에다 공장 짓고 있거든요. 그 뉴욕주 그쪽에다가 마이크론 공장 2025년 완공되잖아.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외국 거 사서 쓸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삼성은 또 바로 바보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를까요, 삼성이? 그러니까 그거를 뻔히 보이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이런 걸 보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반도체 싹을 끊어야죠. 나는 이재용이 제발 엉뚱한 데서 욕하고 화내지 말고 이런 데서 그 본인의 못된 성깔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 욕도 잘하고 성깔도 되게 더러운 걸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너 신라호텔 가갖고 그 고기 들리겠다고 지금 식당 다 때려 엎은 거 너무 유명한 일하잖아. 아니 근데 성깔 이럴 때 부려야지. 왜 이럴 때 성깔을 못 부리냐? 잡아갈까봐. 진짜. 뭐라고요? 윤석열이 누굴 또 잡아가? 잡아갈까봐, 윤석열이. 또 압수수색가 또 그때 이재용이 대표적으로 잡아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는 SK도 봐주고 그때는 박근혜를 조지기 위해서 잡는 척 했던 거지. 응?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풀어줬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그때도 이재용이 왜 자기 잡아가냐고. 잡아가긴 뭘 잡아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앞뒤로 45일씩 특박 내주고 들어가는 거 자체가 싫은 거지, 당연히. 에이. 아무튼 삼성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렇게 비겁하게 이게 삼성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삼성이 갖고 있는 역량이 지금 세계 반도체 업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됐기 때문에 삼성을 미국에 끌어들여갖고 삼성의 기술이나 생산 역량을 카피를 한 다음에 삼성을 죽이고 지구상의 유일한 반도체 생산 국가가 되는 게 미국의 목표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갖고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다음 순서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미국 살아나면 우리 목부터 조이겠는데 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왜 거기다 들이박냐고요. 물론 삼성도 준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도 지금 미국에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반도체 칩포 동맹에서 독자적으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 새로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광 장비를 삼성이 직접 개발한다고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즉- 은밀하게 진행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은밀하지만 나는 알지. 이제 그러니까 안 은밀함.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은 설계부터 시작해갖고 웨이퍼를 비롯해서 패키징 뭐 모든 공정에 대한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유일하게 못 가진 게 반도체 생산 장비 기술인데 그 중에 제일 뒤떨어져 있는 게 노광 장비 기술이라고 레이저로 해서 기존에 이제 최첨단 초정밀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에 들어가는 기계를 못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네덜란드 회사가 독점적으로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삼성이 새로운 차세대 기술, 새로운 노광 장비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독자적인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로 풀 패키징, 이게 반도체 생산에 대한 모든 능력을 다 갖추게 되는 완벽한 독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굳이 외국에다가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앞으로 초정밀 반도체, 이게 뭐 3나노 이하 반도체를 만들면 반도체 가격이 지금의 3배, 4배로 올라갑니다.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반도체는 애초에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뭐 자동차나 뭐 이런 철도 차량 뭐 이런 것처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 아니에요. 워낙 작으면서 고부가 가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삼성은 외국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한국의 그 기술하고 생산 설비를 밀집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못 건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미국에 가고 외국에 나가면 기술이 안 새 나갈 수가 없거든. 그리고 새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다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삼성이 만일에 미국 공장에 진출하면 18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얼마죠? 거의 20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는 걸로 이제 현재 이렇게 텍사스에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냐? 25억 달러예요. 최대치가 8억 달러에서 25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 3조 원 좀 넘는 금액, 4조 원 못 되는 금액이거든요. 우리나라 평택에 설치한 한 개 라인 가격밖에 안 돼요. 그 돈 때문에 미국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삼성은. 거기 가서 비싼 인건비에 세금에 그 안에 보육비까지 지원해주면서 나중에 돈 벌면 옛날에 받은 돈까지 토해내는데 그 조건을 지키려고 왜 미국을 가서 모든 기술을 다 꺼내 보여주냐고. 안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재고는 조만간 삼성이 편법을 통해 갖고 이걸 확 줄일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 줄일 거냐면 얘기도 해도 될까? 아니요. 기밀일 텐데. 거기까지. 나 가르쳐줘 버릴 거야. 위험한데? 네. 지금 그 중국이 원하는 건 삼성의 반도체인데 삼성은 중국 눈치가 보여가지고 중국에 직접 수출을 못 하잖아요. 미국의 눈치가 보여서. 미국의 눈치가 보여서 중국으로 넘길 수 있는 우회국을 찾으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우회국이 어딜까요? 베트남이죠. 베트남에 있는 정부가 친일 행각을 하다가 경제를 폭망시켜갖고 수상 이하 모든 내각들이 친중 정부로 교체가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베트남은 당분간 중국의 경제적 위성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재고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베트남 국가주석이 와가지고 경을 만났구나. 정확한 지적이죠. 그래서 새끼 지금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보고 있는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반면 베트남을 향한 무역 흑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도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삼성의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기 위해서 갖고 간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우회 수출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에서 가면 되죠. 이재용을 거의 국빈 대접하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온다고 막 거리에 플래카드 붙이고. 그래서 아유 휴대폰 공장 좀 해주세요, 배터리 공장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뒤통수 치다가 미쓰비시가 와갖고 돈 대준다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금융사업 하려다가 꼴가닥 말아 먹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그 경제 실패 때문에 외환 문제 때문에 돈을 못 빌린다는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이 외환 위기라고. 근데 전 세계에서 딴 나라에 차관을 줄 수 있는 능력 가진 국가는 현재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친중국 정부가 그 내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노골적인 베트남에 중국 할기가 시작될 거예요. 네. 어디를 핥는지 모르지만 발바닥을 핥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중국하고 좀 멀어졌던 일부 상품들, 특히 전략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충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을 삼성이 조만간 시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럴 거면 미국 손절 치라고. 미국 손절을 어떻게 치나? 삼성 걱정. 삼성은 못 친다니까. 왜 못 치는지 알아요? 일단 미국 그 법인장들 거기 내부에 있는 애들, 저기 최고 대가리들 다 미 정계하고 연결돼 있는 애들 앉혀놨잖아. 그렇죠. 사실 걔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삼성이 이제 미국 니들 어떻게 힘 좀 써봐 했는데 걔들이 결국 힘을 못 쓴 거잖아. 근데 삼성이 나 안 할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삼성이 미국 내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 꼬투리 다 잡아서 싹 다 걸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은 인텔하고 특허를 교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 만일에 지금 있는 인텔이 특허법 내지는 뭐 비스무리한 걸로 삼성을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매출이 그동안 북미에 있는 지점 각 점장들, 딜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인 매출량들을 합쳐놓고 보면 독과점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삼성이 미국에서 그만둔다라고 깽판을 넣으면 미국이 지네 법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소송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없애버리겠지. 나가거나 망하거나 어느 거 할래?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손을 봐야지. 그러니까 양쪽에 적절하게 외교적인 조치를 잘해야 돼. 근데 결국 그걸 해주려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지, 그게 그렇지. 가능했죠. 민주당 정부는 되죠. 문재인 정부는 가능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미국 애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나라 대 나라에 하는 일에 저희 일개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빠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밀어줘. 미국에 퍼져. 다 공개해줘. 지금 좀 미국이 지금 뒤에서 뺑 뜯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네 문제지. 그렇지. 네가 들어간다. 사세요. 미국 정부가 그럴 거 아니야. 너네 정부가 우리한테 퍼주라고 그랬는데, 니들이 뭔데, 일개 기업이 까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잘해라, 삼성아.